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입니다. 자,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지방자치제. 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자치제가 새롭게 부활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이 지자체장들의 임기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는 전국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홍대 앞 거리, 그리고 하늘공원, 경의선 숲길, 정말 많은 관광 명소가 있는 지역인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서울 마포구입니다. 자, 오늘은 자치단체장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마포구를 정했습니다. 이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인지도가 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을 모시고 자,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네, 벌써 1년입니다. 취임하신 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번개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은 지난 1년 동안 이 쭉 그 구정을 해오셨는데 그 소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이셨습니까? 네, 마포는 굴뚝산업도 불가능한 지역이고 네. 결국 마포의 발전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 명소가 있죠. 예, 그래서 홍대 앞, 메타버스, 도서관, 예. 메타세콰이어 거리, 또 효도밥상 하여튼 뭐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또 이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뭐 재선 또는 뭐 구정을 또 많이 이제 해보신 것이 행정 경험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언론인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행정을 처음 해보셨는데 그래도 더 조금 이렇게 생소하시고 좀 일이 많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또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행정학 네네. 석사를 했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언론사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 발행인 중에서는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장으로 생각.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과 행정은 굉장히 닮은 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언론에서는 사실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구청장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 생활을 잘하는 언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구청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내가 구청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참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흔한 말입니다만 준비된 구청장입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이 하는 일이 예. 뭔가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예. 또 그것을 가지고 공공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예. 또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행정과 많이 닮은 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행정 경험이 없으니까 네. 좀 서툰 것 아니냐고 네네.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응원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언론에 있었던 분이시라 또 그것이 또 장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귀담아 듣기도 하고 네네.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이 구정에 실현될 수 있을지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었던 뭐 그런 좀 일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저 구청장이 되고 나서 5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가 민원 해결을 꼭 해야 된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구청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맨 먼저 만든 것이 365 소통폰을 만들었죠. 그래서 365 소통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65일 일요일 공휴일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구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문법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네. 제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민원 담당들과 같이 8시 20분쯤 회의를 통해서 그 마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해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지시를 내리곤 합니다. 사실 어떤 뭐 민원이 생활하면 살아가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다 연락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는 연락할 곳이 너무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는 뭐 이걸 주민센터로 가야 되는지 뭐 구청으로 가야 되는지 좀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나로 좀 모으신 건가요? 싹 그러면? 모았습니다. 싹 모아서 365 소통폰이라는 거 만드셨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이제 모인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제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과 민원 담당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고 네네. 처음에는요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루에 700건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더 들어오지 않나요? 주민들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네네. 지금은 하루에 한 3, 40건 정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봐야 되죠.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3, 40건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 이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는 마포구에 오래된 장기 민원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들도 조만간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청장 임기를 시작하셨을 때 어쨌든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펜이 좀 약간 뭐 어떤 그 의미가 있는 펜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펜이신가요? 이 구청장이라는 것은 결재를 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결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래서 변함없이 이 만년필처럼 구민을 섬기는 네. 그런 결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만년필을 취임 첫날 샀습니다. 근데 약간 뭐 비싸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결제하실 수 있는. 근데 사실 언론일 때도 펜을 많이 쓰셨을 것 같긴 한데 그 펜으로 계속 행정까지 이어오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야, 이제 의미 있는 펜이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민원 들으시면서 어쨌든 이 현장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다니신 현장이 뭐 보니까는 뭐 모아주택 대상 지역도 다니시고 뭐 금연거리 지정도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시고 도로 뭐 문제도 가서 현장에 해결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이 첨예한 이 갈등들이 또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고요. 성산 근린공원 개발 계획 이런 것도 뭐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 구청장실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행정을 한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과 같이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청장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장 구청장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현장 구청장실로 효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미산 근린공원 문제는 개발과 보전의 심한 갈등 속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 민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문제가 항상 있죠.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그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보존을 하자. 그렇죠. 오히려 산을 산답게 만들자. 예.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그 개발 반대쪽과 보존 쪽이 전부 찬성 쪽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성미산을 지금 현재 예. 보존시켜 놓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꽤 오래 장기간 갈등을 빚었었는데 그렇습니다. 해결을 하셨군요. 네네, 해결이 됐습니다. 뭐 그런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포함해서 예. 지난 1년 동안 정말 또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일들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예, 예. 제가 그 효도밥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효도밥상이라는 것이 무료급식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무료급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스톱 노인 복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이 되면 쌀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 귀찮아서 밥을 그렇죠. 굶는 분들이 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병에 걸리면 결국에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게 네. 되고 사회복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효도밥상으로 그분들이 1시까지 식사하러 오지 않으시면 네. 우리가 전화를 겁니다. 아. 괜찮으신가요? 예, 안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사실상 그 과거에 뭐 요구르트를 주면서 생사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시체 확인하는 결과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네. 바로 안 오시면 즉시 찾아가서 건강 상태 또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선제적으로 예, 예. 무슨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이네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당뇨병이라든지 네네. 혈압 같은 것을 다 체크해드리고요. 그렇죠. 또 예. 우리 구청에는 그 세금이라든지 세무 문제라든지 법률적 문제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께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가 굉장히 예방이 되고요. 엊그저께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할머니들 식사하는 걸 봤는데요. 벌써 친구들이 되셔가지고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네, 커피 네, 마시고 네. 윗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또 뭐 조금이나마 또 없애는 그런 문제도 그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 21세기는 노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문제만에 너무 큰 관심을 가졌고 어르신 문제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옛날의 추억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어르신 문제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그러면 다 구청 예산으로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거 가지고 시에 가서도 네. 예산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시나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봐야 되는 예, 예. 그런 복지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네. 또 청구했는데 그 50% 삭감이 돼 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액수가 너무 이제 적으니까 네, 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마포 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구민들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구민 참여 효도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들이 이렇게 막 십실반 어떤 분은 몇백만 원 어떤 네, 분은 네. 5천 원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제 김치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쌀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정말로 고춧가루를 좀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봉사를 하는 것도 임금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배식 봉사 그렇죠. 이런 것들도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냥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또 어이 하시고. 그러면요. 예. 서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행정이 뭔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뭔가 사업을 만들어가는,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를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의미 있는 일을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이걸 고민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고 있는 부분이 노인 문제도 굉장히 해결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예. 자긍심도 줄 수 있고. 그런데요. 네. 그 어느 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구 어디도 네. 서울 시내 또 다른 게 구 한 서너 개가 저희한테 벤치마킹 하겠다고 왔어요. 배치바킹을 하는 수가 있군요. 전라도에서도 네. 왔고요. 네. 저 충청도에서 왔고요. 오. 부산에서도 한 두 개 구 정도가, 부산시에서도 한 두 개 구 정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나름대로 굉장히 처음에는 황당했고 직원들조차도 그거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우리 구청장은 시에서도 돈 안 주고 구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그게 주민들에게 같이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하는. 우리 구청장이 좀 무리한다 이런 생각을 네. 가졌던 직원들도 지금은 정말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그럼 특허를 내셔야겠는데요? 아유 특허까지는 아니고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네.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효도밥상 말고 그 또 제가 최근에 홍대에 가서 좀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예. 홍대 보니까 홍대 거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냥 홍대하면 젊은이들이 그냥 술 먹고 약간 유흥 거리 정도로 이미지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보니까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유럽 그 스페인의 남블라스 거리 뭐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좀 보행자들도 걷기가 좀 편하게 해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 안에서 또 문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뭐 홍대가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홍대 앞에 거리라고 해서 홍익대학교에서 그걸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구청에서 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작년 할로윈데이 사고 이후 네.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4억씩 안전자금을 내려보냈어요. 아 그런데 이 4억을 받았는데 네네. 일석다조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는 제가 네네. 야 이거 결국에 그 안전도로를 이용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설치를 하는 것인데 야 이거에다가 이왕이면 네드로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골목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안전도로도 만들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네네.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레드로드라는 스토리텔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겨우 그 4억 가지고 우리가 가정집을 큰 집은 인테리어는데 몇 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큰 길, 2km가 넘는 길을 4억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가에 이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네. 이 돈이 없잖아요. 네, 4억 네, 가지고는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버려진 화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수리를 했죠. 망치 들고 수리하고 못도 받고 페인트도 칠하고 또 너무 보기 싫은 그런 화분은 그림을 그려서 부착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7,000장이 거의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네스북에 등록해 보려고 지금 문화예술거리가 예,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경의선 숲길에서 홍대 당연히 발전소까지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2km 정도 되는 네네. 거리인데 예. 그것을 이제 그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런 좀 밀집 지역의 안전을
좀 시설을 만들어라라고 내려온 예산인데 네. 그래서 안전 시설을 당연히 만들었고 당연히 뭐 보행자 길을 안 미끄럽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오히려 이제 이것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꾸몄다 이 우리 말씀이시군요. 예거님도 이제 그 홍대를 와보셨으니까 네, 예, 홍대는 예. 좀 특수합니다. 도로가 네, 네. 가운데 넓은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또 양쪽으로 레드로드가 있는데요. 또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요. 이제 금토일은 차량이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조차도 전부 다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홍대는 이태원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홍대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뭐 시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홍대에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2%가 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홍대가 사실 뭐 우리 서울에서 갈 곳이 명동, 뭐 강남 그리고 홍대가 세 번째로 제일 큰 관광 명소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더 많습니다. 큰가요? 더 많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홍대에 이렇게 나가 보면 거의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네. 야,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외국인들의 지갑을 좀 털자. 그래서 이제 그 색깔로 거리를 알려주는 그런 그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구역을 정했군요. 네, 색깔로. 컬러풀하게. 네. 그냥 커피 거리, 네. 커피가 먹고 싶으면 빨간 길을 가다가 커피 거리, 커피색. 커피색으로 가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거기를 가면 됩니다. 먹자골목은 그러면 먹자 가면 주황색. 주황색으로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옷을 네. 사야 되면 그린색. 아,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패션은 모든 걸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퍼플 색으로 하면 되고. 아. 그러니까 서로 통역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레드로드를 가다가 네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색깔만 보고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분들이 오시는데 누가 그 많은 분들에게 홍대 레드로드 사용법을 알려주겠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컬러풀하게 그렇게 만든 그게 홍대 사용 레드로드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 없이 예, 예, 또 뭐 물론 영어 안내판도 있겠지만은 예, 예. 그러나 그 도로의 색깔만 보고 예. 그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갑을 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지갑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와 이 예술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지갑을 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돈만 아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뭔가 올바른 소비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올바른 소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소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내가 홍대에 갔으니까 춤을 한번 춰보고 싶은데 춤을 추는 클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런 춤거리는 그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클럽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저희가 잘 해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효도밥상하고 또 레드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오셨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임기 1년 지난 것이고 앞으로 또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올해도 아직 이제 반절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올해도 좀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서울 시민이 버린 그 쓰레기가 산이 된 난지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 난지도 강변북로 쪽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아, 예. 아주 그거 안 가보셨죠? 저도 상암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거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거기가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세콰이어 길, 두 번째는 시인의 길, 세 번째는 소금길. 소근 할 때 소금길입니다. 소금이 아니라 소금길 이렇게 있는데요. 가서 보면 정말 평지고 이런 데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늘공원 바로 밑에
강변 쪽에 있습니다. 강변 쪽으로. 예예.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 쪽이 아니고. 예예. 그쪽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아. 사시사철 꽃이 피도록 네네. 막 들꽃을 전부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가을부터는 아주 꼬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상사화도 심었고요. 아주 별의별 꽃이 다 있습니다. 군락지를 만들었어요. 아. 이제 그것도 있고요. 또 그럼 이제 홍대가- 당장에 갈 필요 없이 거기로 가면 되겠네요. 예예 홍대가 네드로드가 동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네. 이 메타색과의 길을 시인의 거리는 정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네드로드는 경의선 숲길에서 네드로드를 거쳐서 우리나라 최초 화력 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를 거쳐서 절두산 성지, 아. 절두산 성지를 지나서 성교산 묘지 네네. 여기까지가 네드로드 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홍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거기만 왔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더- 크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사람이 많은 연도를 밖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마포 망원 유수지나 이런 데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네네. 우리 마포의 관광지나 먹거리 그런 공간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아, 좀 더 홍대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 더 머물면서 또 더 다른 곳에 모시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뭔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마포 순환 버스 네. 열차입니다. 네. 모양은 열차같이 생겼는데 마포 순환 버스 열차. 예. 모양은 네. 열차같이 생겼는데 네네. 사실은 25인승 버스가 아, 버스를 예, 예. 버스 예. 약간 그 예, 기차 모양을 해놓으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약간 귀여울 수 있겠네요. 아니, 처음에는 예. 제가 그냥 열차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야 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서 버스라는 이름을 앞에 예. 댔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또 예. 그리고 지금 하나가 이제 아 그러면 그 버스를 열차 버스를 타면 홍대에서 그 말씀하신 다 그-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있다는 마포에 거죠. 중요한 데를 다 그럼 돌아. 언제부터 운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한정면허를 빨리 줘야 되는데 네. 아직 한정면허를 관광 쪽의 과에서는 네.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아,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의 현안들은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네네. 욕심입니다만은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마포 구유지가 한강에 800평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찾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800평 있는 것을 반려동물 캠핑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반려동물을 하고 생활을 한강 하면서 고소부지 쪽에 예. 수영장 옆에요. 네네 수영장 옆에 예, 우리가 800평이 있어요. 그걸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이전 제가 이번에 현장들은? 찾았어요. 예,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 네네. 구유지 찾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땅이 많이 있었네요. 예. 그걸 찾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면 거기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 때문에 반려동물이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반려동물 때문에 사람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반려동물 때문에 캠핑을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캠핑장에서 반려동물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반려동물 지금은 뭐 국민 중에 뭐 3명 중에 1명 내지는 뭐 거의 2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얘기되어지니까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예.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예. 그런 캠핑장을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게 이제 모르고 있었던 구유지를 찾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것도 구유지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어야 뭘 할 네,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좀 자랑할 게 또 있는데요. 그 뭐냐면 지금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할로윈 데이가 터지고 나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 네. 12일 정도를 계속 그 홍대 앞에 가서 거리 정리를 하고 또는 위험한 물건 같은 것을 치우기도 네, 하고 네. 개몽도 개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람에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보통 거기 홍대를 찾는 그 네드로드를 찾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1시 2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시, 2시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만든 게 네, 네. AI 아. 인구 밀집, 예? 인파 관리 시스템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네. 위험하다, 주의해라, 네. 경고한다,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아. 영상을 딱 틀어주는 그런 것도 만들고 완전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거리에 적정한 인구가 아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을 경우에는 주의를 줄 수 있는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시켰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오셨네요.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너무 많이 몰려가면 이제 지금 위험하니까 그렇죠. 조금 왱왱왱왱 하면서 예. 아 지금 위험하니까 네, 네. 분산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죠. 정말 또 여러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지금 보니까는 마포구가 그 인구가 좀 줄고 있어요. 예. 예, 지금 37만인가요? 네, 37만. 7만. 뭐 이제 좀 뭐 많이 막 급속하게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는 사실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더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도 조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마포구에요 1인 가족이 48%입니다. 네. 1인 48%면 가구가요. 어이구 관절 가까이 집 되네요.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예요. 그리고 또 34% 인구 수조는 34%가 1인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포의 출산율을 보면 네. 0.59입니다. 어이구 0.5구면은 전국이 0.78이니까 그러니까요. 전국 평균 수치도 안 되는 네, 아주 네. 출산율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1년에 출산율이 2,0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네요. 7월 1일부터 마포에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무료로 해주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해주겠다. 아이들 교육도 정말 편하게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아주 편하게 부모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피센터를 만들었어요. 나 해피센터. 예, 예.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구청 보건소 2층에서 네, 네. 해피센터를 개소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언제든지 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7월 2일부터. 1일부터. 7월 1일부터. 네.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네. 야,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마포에서 아이 낳는 일이 네. 이제 뭔가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월해지게 만들어지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아이를 마음 놓고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문제 좀 해결해 보시겠다 이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햇빛 센터가 또 7월부터 문을 열고 마포 주민들에게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 일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금 쉬어가는 대목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포구청장이 되셨고 마포구에서 이제 마포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포구를 사랑하시죠? 아, 사랑하죠. 마포구에 대해 애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삼행시 짓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삼행시. 예. 마포구로. 예.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그 구청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질문서도 드리지 않은 내용이어서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겠는데요. 예. 구청장님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운을 띄우면, 그렇죠. 예, 제가 운을 띄우면 해보시기. 즉흥적으로 하니까. 예,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재밌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자, 마포구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그 연인에게 하나 던지는 편지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저도 지금 뭔 말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포부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 뭔가 좀 그 예측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구상한 것을 잘 실천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고 난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야.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정말 갑자기 예, 여쭤본 건데 예, 예. 멋있는데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포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곧 구청장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마포구청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실지 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몇 가지만 지금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구청의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약간 조금 힘들다, 좀 어렵다, 뭐 내가 좀 능력이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약간 자괴감 이런 것도 들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뭐 잘하시고 다 성공하고 다 기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365일 마포구청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네.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더 바빠요. 그리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거의 쉬지를 못했고 지각이나 조퇴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면서도 마포 꿈을 꾼다고 우리 집사람이 자면서도? 네, 우리 집사람이 흉을 보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섬김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섬김 정치. 예,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도 그냥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네. 앞으로 내가 하는 행정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마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그렇죠. 없듯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의 안목은 결국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검증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현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닥치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 뭐 예상하고 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안전 관리라든가 대처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이 자치단체장에게는 또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지난 이야기긴 한데 좀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에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8월에 이제 폭우가 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SNS에 이 어떤 뭐 저녁 식사하시는 사진을 올리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먹방 사진으로 이 비가 오는데 먹방 사진 올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역을 치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 제가 요즘도 저보고 전집 먹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계속 그런 글들을 쓰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사실은 마포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제가 8시 조금 넘어서까지 이게 8월 8일 월요일이었죠.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를 보다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날 따라 저녁 약속이 없었어요. 저녁 약속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총각 비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녁밥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밥을 사줘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간 것이 이제 그 식당인데요. 그 식당 아저씨가 제가 선거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평상시 저하고 좀 절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네. 그 돌아가시기 전에 6월 1일 날은 내가 꼭 투표를 내야 되니까 네. 그 꼭 휴가를 부탁한다고 간호원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어. 그런데 그 간호원도 그러시라고 하면서 그 부인도 그러라고 하면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금방 죽을 사람이 금방 돌아가실 분이 저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선거 때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거기를 찾아갔어요. 이제 네. 가야 되잖아요. 친한 분이니까. 그러나 선거 기간이라 네.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요. 한 5분, 10분 정도 앉아 있다고 왔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게 전집 식당이죠. 거기가. 이제. 예,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식사가 없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늦게 갔으니까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밥이 없어 가지고 옆집 식당에서 4그릇을 구워 왔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김치찌개는 말이죠. 오래된 김치와 오래된 삼겹살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해서 먹는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집이니까 모둠전을 시켜가지고 그 김치찌개에다가 찍어서 먹었어요. 그게 사실 먹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술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네. 또 거기 안에는 손님들도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술을 먹거나 무슨 먹방을 할 정도로 그런 사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새벽 1시 반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S모 커뮤니티에 제가 난도질이 돼 있대요. 그게 뭔 난도질이냐고 물어봤더니 폭우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렇게 누가 올려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가 전혀 안 올 때 8시 조금 넘어서 네. 사실 그 일기예보 띄워보면 나옵니다. 비가 안 왔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때 마포구청 주변이 비가 안 왔다라는 게 일기예보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제가 철이 없었던지 뭐 하여튼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냥 화가 너무 나서 전을 먹어서 미안합니다 써놨더니 그냥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팩트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제가 쓰는 업무 추진비의 밥값이 평균 10,000원입니다. 저는 먹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먹방은 아니다라는 아닙니다.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제 그 마포구 지역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네, 안 왔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비가 좀 많이 왔고 또는 아니, 그때는 다른 지역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1시 반에는 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주민들이나 좀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SNS 그런 사진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밥 먹는 그 시간에는 폭우로 사람이 죽는 일도 없었고 네, 네. 폭우로 무슨 큰 사고가 터진 적이 없었는데 1시 반쯤에는 네. 제 거를 퍼다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음. 그 1시 반에는 사고가 났었죠. 아,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그때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네.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쨌든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렇게 좀 그 폭우가 올 거란 예고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따른 그 재난 대처는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요 네. 그때 했고요. 그때도 그날 새벽 3시에도 예. 그 현대 아파트에 신고월이 발생됐다 해서 저는 새벽 3시에도 일어나 가지고 그 싱크홀 현장에 가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자, 우리 마포 하면은 또 이 가장 여러 가지 가봐야 할 관광 명소도 많이 있긴 한데 예, 예.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포가 사실은 이 상할 폐기물 소각장 또 난지도 뭐 이런 이미지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난지도가 좀 개발돼가지고 정말 이제 하늘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긴 했지만은 지금 또 작년부터 좀 다시 또 이 상할 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다시 대두됐어요. 지금 네. 기존에 있는 건 없애긴 하는데
새로 짓겠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결정은 안 된 건가요? 네, 결정은 근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여기다가 뭐 마포 그 상암동 쪽에다가 결국 그 소각장 부지를 선정을 한 거잖아요. 예, 아직 이제 결정 고시는 네. 하지 않았으니까. 아, 예. 그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서울- 마포구에서는 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마포구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하고 지금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쓰레기 문제는 네네.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시민 의식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렇게 발생된 건 아니고요. 예. 또 구청장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 의식이 쓰레기를 잘 적정 처리를 하면 쓰레기 양은 대폭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제시를 하면 뭐냐면 일단 소각제로 가게를 통해서 재활용하자. 이렇게 막 버리지 말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 상가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단위로 우리가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분석을 해본 결과 약 65%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65%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재활용을 하면 더 이상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 쓰레기 양이 확 줄어들으니까. 아유, 엄청 예.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작년부터 예.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가 나올 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 제시가 쓰레기 버리는 양, 소각량을 줄이자. 네. 그 줄일 수 없다면 분쇄를 시키자. 네. 분쇄를 시켜서 거기에 그 거름이 될 수 있는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예. 새로운 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에는 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가로수라든지 또 뭐 하초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거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분해를 된 순간 매립에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 분해가 된 순간 그렇죠. 매립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제 미래의 쓰레기 정책은 네네. 분쇄와 네. 재활용이다. 소각과 매립은 후진적 방식이다. 이제 분쇄와 재활용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소각제로 가게를 통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 주변의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쨌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상암동에 2026년까지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소각장을 만드는 걸 추진을 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포에서는 굉장히 그게 가장 큰 이 핵심 이슈인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소각장 설정을 당연히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조금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그래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대안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 문제 아니라고 마포구에만 지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얄밉죠. 굉장히 얄밉고 얄밉고, 이게 얄미우시군요. 이렇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 쓰레기 문제가 나무 지역에 갖다 주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 김포 저쪽에 매립지가 있었을 때요. 네. 갖다 버릴 때 우리 서울 사람들은요. 이 돈 많이 냈잖아요. 예, 많이 냈죠. 심지어 검사도 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포 구민들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제 좀 다른 구청장들이나 구민들도 시민들도 이제 자기들이 이익을 본 만큼 피해를 보는 우리 마포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 봐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다른 구청장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연대나 이런 협의 같은 걸 좀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구청의 자원순환과장들과 같이 예, 예.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 지금 그 소각제로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으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와 좀 연관되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공정한 그 행정 방식을 그 관행을 개선했다고 봐야 되는지 두 가지 문제에 같이 결부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구청의 생활쓰레기 대행 용역 업체가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되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을 취임하시고 나서 파악하시고 이걸 좀 개선하셨다 관행을 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쓰레기 처리 업체가 4군데가 있었어요. 네네. 새로운 기업체를 만든 거죠. 네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 4천만 원 과태료를 받았어요. 네. 그럼 그렇게 우리 구민들을 속여가지고 담화뱅이를 한 사람에게 그 결과물에 또 용역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쓰레기 대란이 조금 오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그런 업체는 떠나보내고 정말로 정직한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초창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 조금 쓰레기 길거리에 많이 너부러지고 그랬었는데 한 10일 못 돼서 거의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고요. 민원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간 그 과도기에는 뭔가 혼란이 좀 있었죠. 예, 혼란이 좀 그렇습니다. 있었죠. 막. 며칠 정도 네. 그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거의 제대로 된 다-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아니 저- 그 업체에다가 음. 교육을 시켰죠. 교육을. 아 교육을 시켰어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저도 막 그냥 밤 늦게까지 네. 현장에 가서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3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차량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유경험자들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다음번에 쓰레기 처리 업체를 변경시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거의 얼마 안 돼서 잘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8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진금으로 내게 되는 그런 업체를 또다시 선정할 수 없었다는 점 정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국민들도 그런 부분은 좀 잠깐 이제 불편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공정한 시스템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대로 된 생활 쓰레기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과정과 활동이 좀 더 필요하실 수 있을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오마이뉴스에 나갔으니까 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그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혹시 나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 얘기 안 했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37개 공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말하고 싶죠. 37개 공약 중에 지금 몇 개 지금 이루셨어요? 거의 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마포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중심의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 옆에 이제 큰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SNS 예. 관련된 업체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사업 지원, 네. 육성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AI도 좋고 스마트팜도 좋고 또 드론도 좋고 이런 것들 로봇도 좋고 이런 것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타운을 한번 만들어서 마포 지역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아이템이나 그런 어떤 그 기획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예예. 그건 이제 그걸 구현해 나가는 게 이제 좀 이제 과제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또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언론사를 운영하셨던 것에도 도움이 좀 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사 경험이 절대적이다. 아 절대적이다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적이다. 왜 그러냐면 언론사도 창작 활동이잖아요. 네, 네, 남이 흔들어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의심도 해야 되고 네, 또 한 사람 말을만 듣고 기사를 써서도 안 되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해서 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야 되고 남이 쓴 거를 그저 뺏겨서 쓰는 것보다는 네. 내가 새로운 취재를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또 그 취재 기획안을 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기자들의 또 그런 근성이 행정으로 접목이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국회의원보다 구청장이 기자들한테는 맞을 것 같다. 사실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국회에서 취재하다 보면 저도 네.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은 국회의원들 이제 훌륭한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지만 좀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야 차라리 내가 정치라고 말지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이제 회의가 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 구청 업무 하시는데 그런 언론사 활동 했었던 경험이 좀 도움이 되셨군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하는 네. 의미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떤 그 사업도 많이 하셨지만은 구정 철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정 철학을 어떻게 남은 임기 동안 구정을 하시면서 적용하고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항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산림군 구청장이 되겠다. 살림꾼, 예,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네, 산림꾼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국민의 복지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낭비는 줄이고 네, 이건 조금 덜 써도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줄이고 네, 이건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네. 사용하는 그런 산림군 구청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항시 성기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갑질하는 그런 구청장이 아니라 내가 갑이라는 생각보다는 을이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 처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청렴해야 된다. 깨끗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인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능력 이주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또 과감하게 네.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그냥 왔던 건데 네, 이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물론 조금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순간 변화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복지적 측면 향상을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이제 뭐 정부에서 또 지방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네.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생활체육을 향상시켜서 국민 건강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구정을 네. 내 집안 일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강숙 마포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마포와 그리고 마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성김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산림꾼 행정을 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포 주민들의 실생활에 삶에 바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구정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
사실 마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마포 주민이겠죠. 마포 주민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마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포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박강서 구청장님의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정 철학을 가지고 항상 현장 중심의 구청장,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같이 또 믿고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